자, 안녕하세요. 2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뉴욕 증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발표되는 PC 물가지수의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최근 고점까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고점 매도 물량 이런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요.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PC가 왜 중요한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은 이제 연준이 물가를 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3대 지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 두 번째가 PPI, 생산자 물가지수, 세 번째 PC, 개인 소비 지출. 자, 그런데 PPI 생산자는 이 선행지표의 느낌으로 이 CPI 쪽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소비 지출 이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CPI가 요즘에 조금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PC가 높게 나오는 것 아닐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재 경계 심리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PPI까지 현재 높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한번 이거 지표 안 꺾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시장의 우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놓고 보게 되면요.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65% 정도였잖아요. 조금 빠져서 61.1%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통적인 의견은 무엇이다? 물론 오케이,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건 알겠다. 하지만 올해 못해도 세 번의 금리 인하는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표를 보고 움직이되 지표가 꺾이게 되면은 야 이거 괜찮다? 그럼 금리 인하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6월이기 때문에 그냥 6월 달에 이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7월이나 아니면 6월 달 지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또 한 번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최고의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현재 물가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이 물가의 3대 요소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인건비고 두 번째가 에너지고 그리고 이제 식품 이렇게잖아요. 근데 식품 가격 지금 안정됐고 인건비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가 최근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에너지를 상승을 시킨 아주 큰 요인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된 사건인데 요 휴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물 경제까지 가격 반영이 되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이 가격에 선반영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며 보자. 그래서 국제유가 WTI 기준 현재 77.58달러 플러스 1.43% 상승 마감하였는데 요거 잘 되면은 야, 이거 순식간에 이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70달러 아래까지 빠지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채권은 약세, 달러는 혼재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기대감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시카고 상품 거래소 이쪽에서도 반영이 빠르게 되지만 채권 쪽에서도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진행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쪽 중에 하나가 채권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올라가요. 자, 그래서 현재 일단 뉴욕 증시의 상황은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현재 반도체는 아주 좋아요. AI 관련해서 지금 이 전 세계 기업들이 모이는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차별화된 AI를 보유하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뭘 투자해야 될까요? 반도체. 데이터 센터 지어라 이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에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부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AI 반도체 이거 본격적인 실물이 나올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내용 하나 우리나라 입장에선 왔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MS 등과 AI 기반으로 6G 연구 맞손 잡는다 이런 내용 발표를 하였는데, 지금 6G 연구 개발한다 삼성전자가 얘기했는데 후속 뉴스는 아직 많이 없었죠. 근데 AI라는 거 딱 나온 걸 보면 알겠지만은 방향성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들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5G 장비로 전 세계 탑티어입니다. 근데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얘들의 경쟁자가 화웨이인데 미국이 때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나온 뉴스들 보면은 미국이 꾸준하게 중국을 규제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화웨이가 맞고 떨어져.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수십조 단위의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6G 관련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왔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지 끼면 건강 체크된다. 이 갤럭시 링, 이 현장의 반응이 지금 엄청 좋다라고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래 또 하나의 디바이스로서 조금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주를 여기는 종목 한번 보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 배터리 관련된 원료의 가격은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 속도 조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거 별로 안 좋은 건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감산 랠리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보급형으로 계속해서 깔리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깔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알잖아요. 결국 이 이자 비용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던 건데,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 다시 V자 반등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들이 감산하는 일정을 이야기하는 걸 살펴보면요. 물론 엔진 넣는 게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의 하락 사이클의 마무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75에서 3.75 사이에 이 가는 요거 생각하고서 지금 감산 그 구간을 좀 잡은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거 맞춰서 이제 전기차 점점 판매가 다시 한번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원료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양극재니 음극재니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런 관련 내용들 좀 이제 반전되는 내용이 많이 보여지게 되면은 선반영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싸졌다라는 건 당연히 지금 수요가 공급이 극대화가 되고 있는데, 공급은 줄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사 잘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한국 쪽에서 지금 도크가 다 차가지고요. 중국 쪽 여기로도 이 한국에 못 간 일감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에탄올선이 여기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원재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후판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걸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격 엄청나게 떨어져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판 가격이 작년 대비 올해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는데, 올해 이러한 기조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내년에 한 번 더 후판 가격이 빠질 수도 있겠죠. 물론 중국에서 지금 경기 살리겠다고 부양하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게 잘 먹힐지 안 먹힐지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만약에 좋은 가격을 꾸준하게 유지해? 그러면 원가율은 낮은데 선가는 계속 높아지네. 영업 마진이 엄청나게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올해 정말 돈 많이 벌 수도 있겠다. 요거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커지는 자동차 타이어. 그것 때문에 타이어 관련주에는 효자 노릇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잘 뽑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타이어 입장에선 지금 나쁘지 않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코로나 때 남들 다 돈 벌었을 때 얘는 물류비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돈 못 번 기업들이 꽤 많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도 본격적으로 정상화 진행을 하면서 회사들 야 이거 빨간불 켜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빨간불이라는 건 양봉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절대 없겠죠. 자, 그리고 기업에 맡긴 증시 밸류업, 저 PBR 관련된 내용인데 배당 강제 규정도 없고 이 주주 혜택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기대하고서 막 들어갔던 이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본은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느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행동주의 펀드가 되게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터지면서 증시가 이렇게 대게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 주가 자체가 이제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 아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가지고 디플레이션이 그 정도 길어지게 된다면 증시도 올라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주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얘들이 어떻게든 해줘야지 회사가 꿈틀이라도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약속 같은 걸 딱 해놓고서 지키지 못한다면 얘네가 난리를 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뭐 강성 펀드나 몇몇이 요즘에 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이 관련 시장이 초창기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PBR 관련되어 가지고 키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 이 총선 다가오면은 현 여당에서 이걸 다시 한번 어필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게 과연 잘 될지, 그냥 테마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며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요거 그냥 증권사에서 어떤 거든 그냥 막 골라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수급 좋고 내용이 야 이거는 공부해볼 법하다 싶은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241선 위에 있으면 좋다 했는데 결국에 이탈됐죠.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도 추가 하락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갔다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몇 번만 더 상승의 시도가 보여지게 된다면 추세 자체가 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기가 좋을 것 같군요. 보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이 원전 관련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들어오게 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 UN 무탄소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전을 중심으로 밀고 있는데 UN 쪽에 야 이렇게까지 가입이 진행되었다라는 건, 야 이거 원자력이 확실히 글로벌 안에서도 우선순위로 많이 올라오게 된 것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계속 CF100이니 RE100이니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원전을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CF100이 맞다? 요 평가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현재 이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자력에 대해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높아지면 높아지지 떨어지진 않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쪽에서 이 원자력을 밀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유럽은 분위기 바뀌고 있고, 중국이나 인도 원자력에 꾸준하게 투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전 세계 국가의 최상위권은 대부분 분위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기후 대응 기금 5조 원 확대 얘기 나오면서 SMR 기술 개발 적극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정치권에서도 원자력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총선이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뉴스는 꾸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반응하는 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선 자극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원전 쪽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음은 수소.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수소 관련해가지고 요 터빈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 하나 임팩트와 한국서부발전이 가스 터빈을 설치하는데 수소 혼수율을 보니까 몇 프로? 60% 실증에 성공하게 되었다. 근데 아니 이건 한화지 않냐? 두산이랑 상관없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가스터빈이냐면 요즘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노후화된 가스터빈을 떼내가지고 여기에서 일부 부품을 바꿔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수소투빈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쪽에서 가스터빈 자체를 제작할 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일부 부품을 만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스터빈 자체가 이 소재공학 관련으로 했을 때 전 세계로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기술력, 최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상용화한 기업이 전 세계에서 몇 개만 있다. 딱 5개.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상용화 진행한 이 기업은 어디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이렇게 부품을 통해 가지고 수소 터빈에 대해서 실증을 완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새롭게 수소 터빈을 전용으로 만들게 된다면 가장 두터운 이 몸체 부분은 두산 쪽이 만들게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암만 생각하더라도 뭐 일은 이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스터빈 자체가 가장 좀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은 두산이 제일 많이 벌지 않을까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수소 생태계 관련으로 이제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이러한 이론들, 주장들, 그러면서 이제 기술력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내용들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원전, 수소, 가스터빈, 두산 에너빌리티를 먹여 살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수주 잔량을 봤을 때, 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늘려주면 늘려주지, 줄여주지는 않겠구나. 이걸 생각해 보기 좋은 거죠. 그러면 지금 악재보다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도 뉴스 정리 딱 볼 수 있는데 수급과 차트 한번 보도록 하자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뭐? 수급은 외국인만 보면 된다. 근데 오늘 음봉에도 불구하고 수급 어땠죠? 외국인 기관 샀습니다. 개미만 털렸어요. 이게 무엇을 뜻한다? 오늘의 음봉은 걱정할 게 없는 음봉이었다. 이들 이렇게 매수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여기 이평선 이탈 안 하면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위치에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시간이 흘러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 어디다? 481선. 그리고 481선 여기를 딱 도착하면 한 번씩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더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가는 거 보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서 위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은 이제 2만 원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노려보면 좋은데 근데 거기까지 가면은 딱 나타날 거. 월봉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꾸준하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2년 동안 보여지게 됐잖아요.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 쌍바닥 이후에 상승이 고점 돌파는 여기부터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차트와 수급 그리고 뉴스를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원전 너무 괜찮다. 자,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괜찮고 수소도 너무 괜찮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수급을 봤을 때 어제 하락을 했을 때에도 외국인 기관 매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 너무 편안하게 볼 수 있다. 홀딩이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엔 지지라인 요 아래쪽에 있는 이평선 이탈 없다면 이거 역시 매도할 근거 아니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반등 시작한다면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다? 481선. 그런 다음에 이 48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만 원, 이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때부터는 진짜 추세 자체가 크게 뒤바뀌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보며 두산 에너빌리티 마무리 잘 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끝마쳐 봤는데, 오늘 음봉 나와가지고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편안함 이러한 내용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